충남도가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완화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숨통이 트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코로나19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차례상 준비는 전통시장이 백화점보다 13만 원 이상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 충북이 함께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에 뜻을 모았습니다.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후보지 확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가늠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이 30%대로 다른 지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8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가 됐잖아요. 네, 충남에선 그래서 이제 밤 10시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카페에서 또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거리두기 피로도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방역 조치까지 두루 신경을 쓴 그런 조치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음식을 먹고 또 카페에서 음료도 마실 수 있어서 좀 편하긴 했습니다.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자영업자 또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다고 하죠. 네, 자영업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정선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충남에선 8일부터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이 밤 10시로 완화됐습니다. 대상은 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9개 업종입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술을 함께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 늦은 시간대에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되죠. 원래는 8시까지는 손님 안 들어오거든요. 지금 8시 들어와서도 식사하고 딱 2시간을 해도 괜찮아요. 1시간 9시까지면 어려워요. 헬스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대체로 반기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운동을 하려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늘었다는 반응입니다. 영업시간이 9시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주저하시고 못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죠. 근데 지금 10시까지 우선 1시간 더 연장이 됐으니까 지금 오늘부터 이제 손님들이 점점 예약 전화도 많이 오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반면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거리두기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외출 자체를 꺼린다는 겁니다. 점심 장사를 주로 하는 식당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다고 손님이 더 오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식이 다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화됐다 단속한다 해도 큰 의미가 없고 완화돼도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때문에 차라리 5명 이상 모임 금지를 푸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저희도 손님들이 오시면 테이블을 띄어서 앉게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데 식구들이나 단체나 다 거의 4인 이상이 많을 경우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카페에서도 영업시간 완화 효과가 와닿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2명 이상일 경우 이용시간을 1시간 내로 제한하고 1명일 땐 예외로 한 조치가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차라리 저는 2인 이상 오면은 1시간 제한이 오는데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더 풀어주는 게 더 오히려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완화 조치는 오는 14일까지 적용됩니다. 충남도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충남도는 오는 3월까지 대전, 세종, 충북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를 설립하고 향후 유치 절차에 공동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유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대회 유치 계획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는 등 후보지 확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인데요.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유치 승인 등을 거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대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충남 지역의 성평등 지수가 7년 연속 전국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충남 지역 성평등 지수는 74.9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가 15위로 국민연금 여성 사업장 가입자 수와 여성 지역 가입자 비율이 각각 30%대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습니다. 성평등 지수는 남녀 격차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수화한 값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평등 수준을 나타냅니다. 코로나19의 AI, 한파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도 올랐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역의 차례상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충남 지역의 차례상 준비 비용 얼마나 들까요? 네, 최근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가 지역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 유통업계 26곳을 대상으로 설 차례상 가격을 조사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전통시장이 30만 9천 원대로 가장 저렴했는데요. 이어 대형 유통매장은 33만 2천 원, 백화점은 4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을 받은 데다 폭설과 한파가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해 설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달걀값은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올랐고 수확이 저조했던 과일과 나물류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의 준비를 하는 게 한 13만 원 정도 더 저렴한 셈인데 대전 지역과 전국 평균 차례상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네,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설 차례상 구매 비용은 대전 전통시장이 전국 평균보다 비싼 반면 대형 유통매장은 대전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전국 설 차례상 평균 비용은 전통시장이 26만 7천 원대, 대형 유통매장이 37만 4천 원대입니다. 지난해 설 연휴 때와 비교하면 각각 15%와 17%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 설에는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차례상도 간소하게 차리는 가정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역의 전통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명절을 앞두고 시장과 대형마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예년만큼의 명절 분위기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 정부 지침 때문에 양을 줄여 장을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지역 상인들 사이에서는 명절 특수를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아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년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방역에 조금 더 신경 쓰는 명절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김단비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신문브리핑 예산뉴스 무한정보 기자입니다. 예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시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데요.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비롯해 장단점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채 균형 발전 등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양상이어서 이 찬반을 둘러싼 민심 분열과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위상정립과 승격이라는 명목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계층적인 상하 개념으로 여기는 단순하고 심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인기투표식 여론 왜곡은 물론 시민 아래 군민이라는 비하적인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방한일 도의원도 4일 도의회가 채택한 예산시 홍성시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에서 인구 등의 시 설치 기준 등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입니다. 군 행정은 지난해 홍성군, 무안군과 지방자치법에 도청, 도의회 소재지 시 승격 특례 인정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홍 의원 등이 주최한 시 전환 간담회에 참여한 데 이어
올해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1월 28일부터 온 오프라인 시전환 군민 의견 조사를 진행해 관주도로 시전환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들은 무한정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정치인이나 행정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주민들에게 돌아갈 실익을 따져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꺼리는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외식하는 분들도 줄었는데요.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면서 재활용품 쓰레기가 요즘 특히 더 많아졌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떨까요? 김성국 인턴 기자가 재활용품 수거부터 선별까지 과정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 한 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것처럼 청소 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도 동행해서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재활용 쓰레기 작업. 이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3번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매번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포대에 담지 못한 쓰레기도 한편에 수북합니다. 많이 늘었죠. 전에는 그러니까 양을 계산하면 반 이상은 늘었다고 봐야 돼요.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거기 주문 배달 음식이 많아가지고 각 아파트들마다 가는 데마다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날짜에 제대로 못 치고 밀려치는 현 상황이에요.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는 선별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재활용 쓰레기 약 1.5톤을 실을 수 있는 수거 차량. 폭포처럼 쏟아지는 쓰레기를 하루 3번 채우고 비우기를 반복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평소보다 쓰레기 양이 많은 날은 2시간가량 더 근무해야 작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현재 오전 10시경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 자원순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선별 작업자들은 오전 9시부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선별 작업에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안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 쓰레기가 물밀듯이 밀려 나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재활용품 반입량은 440여 톤, 약 15% 늘었습니다. 쓰레기는 늘었지만 여전히 재활용품에 라벨이 붙어 있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어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페트병 안에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깨진 유리병도 자주 눈에 띕니다. 그래서 선별 작업을 거쳐도 실제 재활용되는 양은 10개 중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지만은 음식을 많이 시켜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장갑을 2개 껴있는데도 유리병이 깨서 나오니까 다친 적도 한두 번 또 있어요. 저희 음식물을 좀 지켜 먹었을 때는 이렇게 좀 씻어서 버리면 저희도 깨끗하고 버리기도 참 좋은데 너무 많을 때는 진짜 지저분해서 그냥 버릴 때가 제일 많아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에서 무색 페트병만 따로 모아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시행했습니다. 낮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이마저도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색 페트병 중에 음료수병, 그다음에 생수병이 있는데 그 라벨지를 제거한 후에 압축을 하고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배출하는 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별센터 직원들이 별도로 수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재활용 분리의 효율성도 지금 저하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급격히 늘어난 재활용 쓰레기. 우리 모두 올바른 분리배출을 실천해 쓰레기로 인해 병들고 있는 지구에게 치료제를 투여하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성국입니다.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행정소송 2심 결과에 대해 주민과 시민단체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산폐장 반대위와 시민환경단체는 9일 내놓은 공식 입장에서 재판부가 금강유역 환경청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통보를 번복할 경우 사업자가 입을 손해를 걱정했다며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해놓고 전국 영업을 하겠다는 사업자의 번복은 두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산패장 사업자는 1심에서 패한 뒤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